네, 선우. 음, 실은 저번 태풍 때, 카눈 때 피해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고, 오늘이 3일째인데, 그 3일이라는 거는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일하고 3일이니까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복구를 해야만 하는 피해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어, 그 컨테이너 쪽에 있었는데 나사 4개를 안 박아서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참 언젠가 박아야지 했었는데 그 나사를 음, 그러니까 컨테이너 위에 샌드위치 패널을 올렸어요. 그래야지 컨테이너가 열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기역자로 이제 기역자로 패널에 박고 컨테이너에 박아주는 걸 해야 돼요. 그거 정말 딱 4개만 박았어도 이번 태풍이 안 날아갔는데, 음, 생각났을 때 메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그 나사 4개를 안 박아서 그러니까 단열재로 썼던 샌드위치 패널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와, 그거 만드는 데만 해도 한 3일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까먹게 됐네요, 태풍. 근데 이제 더 개선된다라는 점하고, 더 강한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복구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컨테이너가 포춘이가 있는 공간이라서 또 고양이들이 너무 여름에 더우면 안 되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은 더 더울 것 같아서 빨리 그늘막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제가 운동 삼아서 하니까 또 다 재밌어요, 복구하는 것도. 그리고 뭔가가 망가졌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재활용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재활용하는데 너무 빠져서 오버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조치로 가능한데, 좀 너무 재활용에 내가 빠져서 그 패널을 그냥 제초 매트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창발에 그 창문 만들 때 나온 창문 이만큼 나온 그 패널을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죠.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은 그냥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지금 이것도 재활용 중문인데, 제가 튜버 숙소를 샤시 공사를 제가 직접 했어요. 샤시 공장에 가서 사이즈를 재서 주문을 한 다음에 직접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파트 베란다, 즉 스카이차가 필요한 것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샤시 공사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고 이제 여기 남은 거예요. 거기서 남은 거를 여기 중문으로 재활용한 건데, 제가 이제 아침에 나갈 때나 저녁 먹을 때나 뭔가 더 생각해 볼 게 있으면 이렇게 막 적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화가의 화실이라든가 집 벽에는 항상 낙서가 많아요. 그걸 왜 정리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는 문인데. 그렇게 적는 건데, 제가
대략 우리가 15세경에 지학이라는 나이에 우주의 비밀에 대한, 우주의 비밀이나 우주의 진리, 그런 거에 대한 그 공부, 그 뿌리를 캐고자 하는,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을 15세 때 저도 가졌어요. 그리고서 고등학교 때는 세워하고 다닐 때는 철학과나 심리학과가 제 지망 학과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한번 자퇴하고 그랬잖아요. 광주 인성고를. 그 기본 성적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기본 성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또다시 이제 수학하고 국사 이런 데서 제 암기 과목 별로 안 좋아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늘 내가 그림을 그리던 미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철학이라든가 심리학 같은 거야 뭐 미대를 간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미대를 준비하게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미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 게, 원래 제가 지망하고자 했던 그 심리학에 여전히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990년대 초반의 심리학 자체가 뇌과학하고 이렇게 교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좀 심리학계 회원들이 줄어들고 뇌과학 학회 회원들이 많아지던 이제 그런 때죠. 이렇게. 그래서 심리학이 뇌과학으로 넘어가고, 또 진화심리학 같은 것도 뇌과학적으로 더 해석을 했지.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망해가는 시기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망해가는 시기였고, 그때 이제 MRI가 등장하면서 두뇌의 그 어떤 부분에 무슨 생각을 하면 두뇌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연구하던 때가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물결이었어요, 90년대. 그래서 이제 저도 뇌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철학 같은 경우에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주역, 뭐 사주 같은 것도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됐고, 그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또 반드시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메모에서 하나 빠졌는데, 그게 언어학하고 물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좋아, 내가 우주의 진리 또는 어떤 법칙 같은 거, 신의 법칙, 신이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법칙, 그리고 또 이 우주 안에서, 또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사람들의 심리, 사회 변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변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심리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뇌과학하고 미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공부하는 관점 자체도 그 과학의 발달 정도, 그 다음에 인간들의 심리학의 발달, 인간의 본능들,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이 뭔가 패턴을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패턴. 그리고 그 패턴대로 미래도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 선견지명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첫째는 글쎄, 첫째를 뭘로 할까요? 좋아, 뇌과학을 합시다. 그럼 뇌과학이라는 건 뭐냐,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죠, 한계.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개성을 만들 때 쓰는 장치가 뭐냐면, 저는 제가 공부한 바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전지전능 편재성 세 가지를 각기 다르게 축소시키는 것이 인간의 개성 또는 동물의 개성이에요. 전지함을 막 줄여요. IQ를 막 떨어뜨려. 신의 IQ가 아니라 막 멍청하게 만들어. 전지함을 줄여요. 똑똑하지 않게 만들어요. 전능함을 줄여요. 전능함. 힘을 약하게 만들고 초능력을 없애버려요. 미래 예지 능력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능함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 편재성을 없애버려요. 편재성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행우주의 감각을 없애버려요. 나는 현재 한 차원, 여기에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 사람의 감각이나 관점을. 그러니까 한 존재는 다른 어떤 동물로도 존재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단절시켜버려. 다 단절시켜버려. 그게 편재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개성이라는 걸 갖게 돼요. 개성, 좋은 말로 개성, 나쁘게 개성을 갖게 돼요. 개 같은 성격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개성을 갖게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그게 우리 두뇌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 뭐 확증 편향, 뭐 등등등 무슨 오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되게 많아. 두뇌가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존 본능에 의해서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점점점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두뇌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뇌를,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진화 심리학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변화를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정책을 내놓거나 할 때 소비자 심리, 대중 심리,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런 걸 잘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쪽에 공부가 필요해요. 성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는 어떤 정책의 실효성, 어떤 더 많은 대중들이 호응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진화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알아야만이 설득도 해낼 수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만 공부하면은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건데, 그거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학문에서 효용성, 실효성을 갖는 학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화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용성, 적용이 가능해야 돼, 이 사회에.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축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죠. 물리법칙인데 자동차가 이게 피스톤이 움직여가지고 축을 돌려서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원자포탄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실용성이죠, 한마디로 실용성. 근데 이 참 재밌게도 쓰임이라는 것, 실용성, 실효성과 실용성이 있는데, 이 실용성의 학문인 과학기술에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함으로써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양자 물리학이 영화로 이렇게 퍼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뭐가 재밌어졌느냐? 사람들이 좋아, 심리학, 물리학, 이게 결합을 하네. 심리에 의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끌림의 법칙 같은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양자 물리학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느냐. 양자역학 이후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자녀라는 본질,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본질에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본질이, 저는 그 본질을 영상에서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로 많이 호모 루덴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호모 루덴스적인 창조성이에요. 덧붙이자면 창조성이에요. 뭔가 즐거운 게임을 하고자 하는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그 신이 하나의 펼쳐놓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런 이론들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뇌과학 심리학과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어떤 인간의 본질, 인간성, 본질, 실질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자기만의 우주를 창조한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진행될 뿐이지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차원 이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되게 미시적인 차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99%는 어떤 정해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거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 약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약간의 우리의 그 관점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삶을 좀 뭔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내가 이 정도의 교양은 좀 가져야 되겠다 싶은 게 이제 제가 실효성의 학문인 뇌과학 심리학이고, 그게 이제 발달해서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이 된 건데, 실용성의 물리 법칙이라든가 추선, 우리가 뭐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 것도 일종의 이런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로 해야만이 이게 빨리 멈추는구나, 다 이런 거 실용적인 학문인 거죠. 예전에 이제, 지금은 ABS가 다 있지만은 예전에는 브레이크 밟을 때 일부러 끊어서 밟는 뭐 이런 것도 다 실용적인 학문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실질적인 학문이 있는데, 이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 미학과 예술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신의 자녀의 속성을 갖고 있고 신의 창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더 작은 범위에서, 그것이 캔버스가 됐든 공간의 조각이 됐든 또는 소설이 됐든,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한번 그 한정된 세상 범위 내에서 자기가 신이 돼 보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우리가 인간이 한번 직접 경험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쓰이는데 여기는 이제 특허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죠. 특허 예측 시스템. 뭐 삼성하고 구글이 뭐 특허를 냈더라.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키프리에서 특허가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강민수 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개토에. 저랑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형.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특허 예측 시스템 같은 거에 이걸로 예측한다라는, 이걸로 예측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블랙스완 같은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블랙스완 같은 거는 임계점, 그 임계점을 느끼는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변수가 올 때가 됐구나라는, 그 지진을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진이나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렇게 폭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어렵죠. 어려워. 블랙스완을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게 이제 인간들의 그 심리, 공포심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뱅크런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들인 거죠. 이렇게.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본기통, 그림본이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예측했던 건 뭐냐면, 자, 인간이 이 지구, 이 사회가 이 두 가지 학문의 세계에서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자, 지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의 시대인데, 그러면 그 화폐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려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죠. 국가의 미래, 다국적 기업의 미래, 그리고 다국적 기업 이후에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하고 있어요. 문화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체의 시대가 온다. 저는 그걸 덕후경제라고 얘기를 했고, 영혼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제국. 같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친다. 그래서 제국이,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뭐 각각 다른 국가에 있지만은 지하트처럼 165개국의 사람들이 지하트의 회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영혼의 제국, 취향의 제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취향의 제국. 영혼과 취향의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까지 생각해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미학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미학적 본능, 예술적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화본기통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인류가 다 같이 멸망하지 않는 한 기축통화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제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화본기통 얘기했을 때, 그림본이 기축통화 얘기했을 때 야, 그거 뭐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야, 무슨 얘기 하지만 점점점 논문이 나오고 있고, 자산 토큰화 STO가 되면서 토큰형 자산 토큰 증권이라고 그러죠. STO가 되면서 미술품이 자산 토큰 시장에서 최강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웃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 예상보다 미래 사회가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특허로 예측하는 영역, 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확성, 진화심리학과 행동경제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겠죠. 두 개의 교집합이 있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호모루덴스와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로 해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 저는 더 정확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간이 굉장히 앞당겨지는데 왜 앞당겨지느냐? AI 때문에. AGI 어디 갔어? 아주 중요한 변수죠. AGI.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언어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거는요. 언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공부법 강의할 때 중학교 때 나이에 8,000단어 말고 뭐 예전에 보면은 파란색 이렇게 커버로 된 영어 사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3 때 보통 그걸 많이 외우는데 제가 그 사전 한 권을 외웠단 말이에요. 아니, 많은 건 아니에요. 진짜 단어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한 2, 3천 단어 되려나? 2천 단어? 중학교 때 그것이 국어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간에 한 권을 외우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전 분야의 그 기초적인 언어를 자기가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 뉴스 볼 때도 필요하고요. 이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15세 전후에 각 분야의 언어의 기초적인 언어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 경험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융합을 할 거예요. 선견지명이라는 것의 그 축을 무당이라면 가능하겠죠. 무당이라면 그냥 신이 막 알려주니까. 근데 무당이라도 불가능할 것 같아. 왜? 신이 알려주는 말을 이해를 못해. 신탁을 받는 말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무당이라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것은 제가 어원학도 상당히 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작은 뉘앙스까지는 몰라도 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학과 예술적인 언어, 심리학적인 언어, 그다음에 실용적인 언어 여기 단어가 많겠죠.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여기가 많겠죠. 근데 이 기초적인 미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이쪽에 사회학적인 여기 사회학이죠. 이게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좀 사회학하고 가깝죠. 이쪽이 그런 언어들 시사 언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 사이에 있겠다. 시사 언어는 이 사이쯤 있겠네. 네, 이 사이쯤. 여기는 뭔가 미학적이고 학술적인 언어가 여기 많을 것 같고 여기는 시사 언어가 많을 것 같고 여기는 과학 용어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 외워야 되는 것 같은 거고. 그것에 어느 정도의 15세 전에 이것을 맛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주 두꺼운 사전 말고 적당한 두께의 사전을 통독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성경 통독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원활하게 이걸 다 흡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다행히 제가 그걸 다 겪어온 거죠. 쭉 겪고 와서 학회에 들어가고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좀 압축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선배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많이 듣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의 그 선견지명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자, 첫째, 일단 이 세 가지 분야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냥 예언가고 무당이에요. 선무당인 거죠. 성견짐의 축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또 반개적으로 뭐 막 교집합 엄청 많겠죠. 근데 굉장히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의 그 창조적 본성, 막 의외의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나쁘게 가면은 좀 정신병, 조현병 같은 그런 어떤 창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의외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 본질, 예술적 본질.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심리, 그리고 물질, 우리 인간의 환경, 기후, 지구과학, 물리학, 뭐 여러 가지 기술, 이걸 동시에 자기 두뇌에서 비빔밥을 만들 수 없다면은 그건 성견지명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자산 토큰 증권에서 화본기통으로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지금 두 가지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양자물리학 평행우주, 뭐 이끌림의 법칙, 다중우주와 같은 그런, 지금 물리학에서 물리학과 신비주의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흐름하고 AGI하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능을, 인간의 그 본질, 실질을 더 탐구하게 만들고 더 추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회가, 즉 미학적 사회로 굉장히 급변해 갈 거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 어떤 미학의 으로 다시 뭉치는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그래서 지하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거거든요. 사실 어려웠지만 이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런 흐름 차원에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예상보다 빨리.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유튜브에서 제시해왔던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잘 맞아왔고 앞으로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